각 정당의 명칭은 1919년 독립운동, 1945년 광복 시기로 가야 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여러가지 독립운동 방략을 준비하였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이승만, 김구 등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진영과 김일성, 박헌영 등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3.8선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며 주요 파벌끼리의 이념적 갈등은 각 진영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중 영남파와 기호파는 민족진영인 우익 보수진영이 되며 서북파와 호남파는 좌익민주당 진영이 된다. 각 진영이 현재 민족진영은 보수로, 사회진영은 진보진영으로 불리게 된 건 1990년대부터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민족진영은 당시 김구, 이승만, 조원구 등의 한국독립당, 약칭 한독당으로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보수 우익단체이다. 우리가 우익이나 보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좋은 의미이다.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고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이 우익이라고 한다. 평등을 추구하면 역차별이 온다는 게 증명됐으니 굉장히 안정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당시의 한국민주당, 약칭 한민당으로 당시 당의 대표 주체 세력은 친일 지주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이용하여 많은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에만 목숨 거는 대표적인 당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은 뿌리부터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당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란 게 제대로 박혀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인 이념은 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몽상가들이 많다. 정리를 해보자면 각 정당은 광복 이후로 보수진영, 한독당, 국민의힘 등, 민주당 진영, 한민당,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 공산, 정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끔 한민당이 어떻게 민주당이냐,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많다. 확실히 지금의 민주당은 당시의 민주당이 아니다. 2003년 민주당과 여루당 분당 및 노무현 탄핵 소추, 쿠데타 등 심한 내부 이념 갈등을 겪다가 선거에서 지니 차곡차곡 세력을 이합집산하여 만든 결과가 지금의 민주당이다. 대표적으로 김대중의 총애를 받던 추미애는 김대중 라인이었지만 노무현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고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목숨 걸고 탄핵을 할 때가 이념 갈등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선거에서 참패하고 노무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나니 다시 또 정신병자처럼 더 강력하게 똘똘 뭉친 애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전통여당 민주당. 민주당은 한국민주당, 약칭 한민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이며 한민당은 남한에서 친일 행위를 하던 매국노들이 광복을 맞자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잽싸게 반공주의 가치를 내걸며 만든 친일 극우 성향의 정당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공주의 가치는 항상 그렇듯 살기 위해 내건 보여주기식 가치관일 뿐이며 그들은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똥 보고 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이념과 가치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민당은 호남 지주 세력과 기득 세력으로 이루어진 당이었고 그 후 김대중을 거쳐 호남에서의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호남에서의 득표율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호남 사람들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다. 순전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시 한민당은 친일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꽤나 큰 노력을 했다는 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민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독재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친일청산 요구를 잠재웠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신파와 부파로 갈리는데 굳이 따지자면 신파는 악질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하여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오래된 구시대 유물 같았던 친일파는 눈앞에 직면한 독재청산이라는 더 큰 국민의 뜻에 의하여 묻히게 되고 유야무야 덮어졌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박정희가 등장하였다. 합치 없이 일군 의원 내각제로 인해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있던 윤보선은 민주당 신파에 의해 군사혁명에 협조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고 대통령직 선제를 수복하였으며 이후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사실 보수는 친일이라기보다는 독재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진보는 친일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 박정희, 이승만, 윤보선 당시 역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독재는 잘 못된 것이 맞다. 물론 친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나는 친일과 독재 중 뭐가 더 나쁘다냐고 묻는다면 친일이 더 나쁘다고 하겠다. 물론 둘 다 잘못되었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 즈음부터 김대중이 박정희에 맞서 싸우며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되었다. 김대중은 호남 푸대접론을 통해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하였고 박정희는 우리가 남이가 전략을 내세우며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서서히 심화되었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의 대부분 친일파의 후손이 밀집되어 있었다. 지금은 아마 많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노무현이 민주당 진영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편 감싸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노무현의 뜻은 매우 컸으나 특별한 하나의 인간이 일반적인 다수의 인간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고 더구나 가족을 포기한다는 건 누구나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정치판을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탄핵이었다. 물론 기각되긴 하였지만 그 주도자가 현재 민주당 집권자들이다. 노무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 민주당과 보수는 원래의 적이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적을 만들게 되어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큰 실수였다고 본다. 결국 다시 돌고 돌아 민주당으로 모두 다시 모이게 됐고 더욱더 지독하고 악독한 놈들이 되어 모이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당의 뿌리는 어디일까? 민주당 뿌리의 고찰에 대한 기사가 간혹 있다. 왜 항상 이슈화되지 않고 조용히 묻히는지 참 궁금하다.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일까? 근현대사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의 내용엔 민주당의 뿌리와 관련해 인촌 김성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인촌 김성수는 강점기 시대의 경성방직, 동아일보 사장으로 기업인이자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이었던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이미 민주당 인사들이 본인들의 뿌리가 한민당이라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민주당 측은 민주당의 뿌리가 한민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고작 한민당의 뿌리가 친일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역사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밑에는 또 사회민주주의 연대의 인터뷰가 보인다. 이쪽 사람은 유별나게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집단이다. 아마 가장 시민의 반발 없이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해공 신익희가 있고 총 3명의 인사가 있는데 인촌 김성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인촌 김성수를 제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인촌 김성수를 뿌리로 명맥을 이어갔던 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익희도 김대중도 김성수의 뿌리를 이어간 정치인들이기에 신익희가 뿌리가 될 수도 김대중이 뿌리가 될 수도 없다. 하단의 내용을 읽어보면 민주당이 신익희를 뿌리로 선택했다고 한다. 뿌리를 자기들 입맛대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조상들을 입맛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해당 이미지는 자유기업원에서 권오중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분이 만든 이미지이다. 근현대사의 정치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한민당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말을 한다. 사실 요즘의 단어 중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사회주의, 민주주의, 인민주의 등등 매우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역사를 지나 지금에까지 이르며 잘못 고착되어 온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 또한 많다. 우익이라 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고 일본 극우단체 같은 게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사실 우익이란 단어는 하나의 사상이고 그 사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개념에 매우 가깝다. 민족과 자유와 민주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좌파하면 매우 선하고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은 중국,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사상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은 1 더하기 1처럼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 겪어오며 무엇이 더 부정적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어떤 이는 백범 김구를 극우 봉건주의 독재 사상가라고들 표현한다.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념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관점으로 보아도 팩트인 것은 존재하고 그 팩트는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친일파 계열은 민주당이고 현재 국민의힘은 오히려 독재 계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항상 독재를 하려 하였지만 못한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에 나는 박쥐 같은 민주당은 항상 신뢰를 하지 못한다. 난 사회주의 사상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한다. 사회주의 사상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어떤 사회에서든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욕심을 가진 자가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고 그 욕심은 끝이 없다. 욕심이 있어야 일거지고 그 욕심은 끝없는 권력을 갈망하게 된다.
결국 그 국가와 모든 국민은 그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는 꼭두각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주의의 끝은 지금의 중국, 북한일 수밖에 없고 발전이 없고 시대를 역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록 누군가가 일반적인 선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하여 평화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더라도 그 후세에는 변질되어 악용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 권력이 악용이 된다면 그 국가와 국민에 있어서 그것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뭐든지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깝거나 높은 확률일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뿌리는 친일 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다.